네, 뉴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저희 뉴욕 특파원이 조금 전달을 하기도 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발표했던 내용, 핵심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네,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이 김영철 통전부장이 워싱턴에 친서를 휴대하고 간다. 물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이제 사실은 말을 먼저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이 김영철 통전부장의 뉴욕 방문의 성공과 실패, 또 앞으로 크게 봐서 북미 정상회담 전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는 시금석이었는데 이 부분이 공식 발표가 됐다는 점에서 뉴욕 회담, 두 사람의 뉴욕 회담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좋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일련의 회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총평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요. 상황이고, 그다음에 CVID,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 있는데 그것이 CVID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의미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의제가 이거 이외에 다른 것으로 벗어나진 않는다. 이것은 사실 북한과 미국 간에 사실 신경전을 벌이던 요소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북한이 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과거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북한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제 문화와 역사, 전통 이런 식의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굳이 한 것은 북한이 이런 상황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협상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북한과 미국이 협력을 해서 상호 협력, 호혜, 그리고 우방으로 우방 국가라는 특징을 가진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북한과 미국이 지금 적대 관계가 70년인데 우방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다 말한 것은 아닌데 협상이 잘 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메시지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전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회담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에 대해서 우방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점을 조금 주목하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상호 협력과 호혜 그리고 우방으로 특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북미 관계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미 국교 수립까지도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상당 부분 진전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왕선택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국무장관이 북한을 우방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상전벽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보면 북미 간에 그야말로 전쟁 위기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리틀 로켓맨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을 조롱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늑다리 비치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야말로 볼상사나운 그런 감정의 그런 말폭탄들이 오고 가던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로 우방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북미 주요 인사,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과 그다음에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회담을 한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방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북미 관계가 이제는 반목과 전쟁과 그런 질시를 극복하면서 이제는 실질적인 그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북미 간의 직접적인 국가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그러니까 북미 국교 수립도 앞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충분히 예상하게 하는 그런 포석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방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뒀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방국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면 북한이 지금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느냐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말을 전했었는데요.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로 봐야 될까요?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우방이란 표현 두 단어에 두 글자의 체제 안전 보장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걱정을 하지 마라.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그야말로 그 북미 관계 정상화, 국교 수립을 넘어서서 당신의 나라가 우방국이 될 수도 있다, 우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 있게 북미 관계 정상화, 또 비핵화 평화 체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 된다. 이런 것을 안심시키는, 그러니까 북한을 안심시키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적극적으로 비핵화 평화 체제에 나서게 만드는 그런 동인을 작용케 하는, 동인을 주는 그런 그 발언이었다. 뭐 그런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핵심 의제는 아마 비핵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번에 CVID,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 CVID 방식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CVID로 가게 된다면 뭐 예컨대 미국 동부에 있는 테네시주로 핵물질을 이동해서 보관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은 제외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지난 뭐 며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취소가 되고 이제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을 보면 그 앞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북한과의 핵 협상과 관련해서 먼저 북한이 핵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보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리비아 모델로 하고 자기는 리비아 모델로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북한이 폐기할 것은 CVID, 그러니까 핵 관련 시설뿐만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또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북한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내밀하게 얘기했던 잠정적인 의제를 벗어나는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가 발표가 되는 상황까지 이제 벌어진 것인데,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어떤 재조정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뉴욕 회담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CVID, 이제 핵무기와 관련된 부분만 이제 간다. 핵무기와 관해서 핵물질에 대해서, 핵시설에 대해서는 완전히 폐기가 될 텐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또 다른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같은 시간에 얘기한 걸 보면 탄도미사일 얘기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쩌면 ICBM이라면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것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까지 포함하는 의미가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제가 또 이탈하는 부분이 돼서 난관이 조성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국무장관의 발표 내용만 본다면 미국 쪽에서는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CVID 이상의 것은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좀 오늘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잠시 기자회견 내용 보고 오시겠습니다. Today, Vice Chairman Kim and I discussed how our countries could come together and take advantage of the unique opportunity that our two leaders have created through their visions of the future that they have so clearly articulated. Vice Chairman Kim Young-chol is now planning to travel to Washington to deliver a personal letter from Chairman Kim Jong-un. The proposed summit offers a historic opening for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to boldly lead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into a new era of peace, prosperity, and security. Our two countries face a pivotal moment in our relationship in which it could be nothing short of tragic to let this opportunity go to waste. 네, 이런 워딩이 나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워싱턴으로 가서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러면 이 친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하이라이트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 김영철 부장이 만나느냐, 이거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준 겁니다. 결국 친서가 분명히 전달이 될 텐데, 그 친서는 대체로 북한이 그동안 보여줬던 친서는 2페이지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담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추상적으로 담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만나기를 기대한다.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은 비핵화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미국도 같이 노력하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난관들이
조성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충분히 대화를 하자. 그리고 그 대화의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북미 관계를 보다 건설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자. 이런 쪽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그 김영철 부장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아마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만나자는 이야기가 직접 나올지 또는 그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미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가 보자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 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네. 이번에 역사적인 진전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네. 현재 비핵화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게 된다면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이것은 결국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제대로 거두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북미 관계,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를 제대로 끌고 와 보자. 여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명확하게 담겨 있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한 북미 최고 지도자가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 네. 또 거기에 성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도 이 친서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just want to tell you we're doing very well with North Korea. Our Secretary of State has had very good meetings. He's meeting again today. I believe they'll be coming down to Washington on Friday, and a letter is going to be delivered to me from Kim Jong-un. So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s in the letter. I think it'll be very positive. The meetings have been very positive. We'll see what happens. It's a process. It's all a process. We'll see. And hopefully we'll have a meeting on the 12th that's going along very well. But I want it to be meaningful. It doesn't mean it gets all done at one meeting. Maybe you have to have a second or a third. And maybe we'll have none. But it's in good hands. 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하루로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직 물밑 협상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늘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를 봐도 그런데 네. 북미 정상회담이 확실히 100% 예정이 됐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네. 성사된다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든가 또 이번 회담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 이런 식의 불투명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북미 싱가포르 6월 10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긴장도를 좀 높인달까요? 아니면 주목도를 높인달까요? 이런 효과를 노리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만 여전히 아직도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부분, 또 상응하는 조치 가운데 체제 보장 중에 어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폼페이오 장관이나 또 김영철 통전부장 수준에서는 합의할 수 없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두 정상이 만나서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 거기까지 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은 사실은 정상들이 싱가포르에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네.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긴 했지만 네. 구체적인 얘기는 좀 미뤄둔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역할이 단역 배후가 아니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요. 그럼 네. 이제 중국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예컨대 비핵화에 중국이 포함돼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중국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모두 발언에서 한 건 아니고 네. 마지막에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중국 문제는 중국과 관련된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이고 네. 그 답변은 비교적 방어적, 수세적이었습니다. 아주 네.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랬을 때 중국과 관련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어떤 중대한 생각을 하거나 굉장히 비중이 있게 다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답변을 한 것이고요. 네. 대체적으로 오늘 아침 새벽에 폼페이오 장관의 중국 관련 발언은 그냥 정상적인 범위에서 원칙론 정도로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중국이 지금의 협상에서 참여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시사한 것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게 나오진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폼페이오 장관의 회견을 보면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았나 하는 기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오늘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대체로 그 6월 10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한 거의 그 안개를 완전히 걷어제치는 네. 그런 부분들에서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를 향해서 가는 길에서 CVID 중심으로 가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당일이 아니고 뭐 1박 2일 회담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또 제2, 제3 회담도 있을 수가 있고 아예 회담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역시 트럼프 대통령다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지를 열어두면서 마지막에 어떤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한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타일인데 여전히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역시 본인이 판 자체를 다 주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박 2일 회담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네. 산술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충분히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북미 회담이 끝난 뒤에 남북미 회담이 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1박 2일을 염두에 두는 것은 북미 간에 충분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우리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는 싱가포르에서의 3자 그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조심스러운 행보를 펼치고 있고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도 역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만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공은 트럼프에게 우리는 평화를 네. 향해서 1m의 전진만 있어도 다 트럼프에게 공을 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발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고 그것을 우리는 차분하게 준비하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이 이번이 아니어도 제2, 제3의 또 북미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그 지금의 결과들을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고 네. 다만 이제 남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다면 또 상당한 의미 있는 또 진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기대도 또 동시에 가져봅니다. 네. 네. 아무쪼록 6월 12일 회담이 조금 긍정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른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